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수업 나눔 끝판왕 꿀팁 2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1탄에서는 수업 나눔 성공 전략 5가지와 솜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었어요. 오늘 2탄에서는 수업 시험과 연계한 수업 나눔 대답 팁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 전체 복귀 영상과 수업 나눔 복귀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업 시연 연습할 때 혹은 구상할 때 수업 나눔과 연계하기 및 만능 답변 만들기입니다. 저는 늘 만능 키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만능 도입, 갤러리 워크, 세 손가락 퀴즈, 모듬 이름 차별화,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차별화, 순회 지도시 빨간 깃발, 초록 깃발 등 많은 만능 틀과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업 시연에 넣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넣은 것은 아니고 수업 나눔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만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결국 수업 나눔과 다 연계해서 전략을 짰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이 연계되고 만능 답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수업 나눔의 한 문제는 수업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나는 그때 빨간 깃발과 초록 깃발 순회지도 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초록 깃발과 빨간 깃발을 말할 때 무조건 나의 답변 속에는 배움이 느린 아이, 배움이 빠른 아이 혹은 배움이 느린 모듬, 배움이 빠른 모듬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수업에 답변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나의 피드백을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갤러리 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갤러리 워크가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전체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이니 수업 나눔 때 내 답변 속에는 모둠 내 협동이 학급 전체 협동으로 가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만능 문장을 가지고 수업 나눔에 임했습니다. 모둠 이름 차별화, 학생들 이름을 부를 때 구체적으로 부른 것들도 수업 나눔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가치관, 흥미, 자신감을 뜻하는 정의적인 능력 요소 질문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특히 수업 시연에서 수업 나눔을 고려한 것도 설계해 놓으셔야 시험장에서 버벅이지 않고 나의 만능 답변을 통해 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수업에서 부족한 것을 꼭 찾아놓기입니다. 어떻게 수업 실현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새내기 교사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나눔에서는 자신의 수업에서 부족한 점, 보완할 점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작년에는 수업 나눔 문제가 이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꼭 찾아두세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보완할 점도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요. 저는 제 수업에서 부족한 점이 나온다면 무조건 발문과 학생과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발문은 완벽할 수 없고 학생과 상호작용도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제 발문이 획일적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배움의 차이에 따른 발문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제 만능 답변 틀이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상호작용 부분은 소외된 학생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거든요. 소외된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는지, 수업의 이해는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부분이 없었다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수업에서 부족한 점, 이를 보완할 점을 생각해 놓으시면 수업 나눔 때 술술 말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잘한 것도 찾아두세요. 잘한 점도 의외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교사는 수업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만약 이 부분이 나온다면 동기 유발, 전개 1, 전개 2 등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업에서 좋았던 점을 이야기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아쉽게도 생각해 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나눔 복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말렸습니다. 그게 이 이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좋았던 점을 생각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수업 나눔 연습을 할 때 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수업 시연 전, 즉 수업 설계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수업 시연 중, 세 번째는 수업 시연 후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총 3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첫 번째 문제는 수업 시연 전 구상 및 설계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수업 시연 중 수업 요소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수업 시연 후에 반성 및 평가 문제로 나누어서 연습을 해왔고요. 스터디 문제를 짜올 때도 이렇게 짜왔습니다. 작년에는 또 이렇게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큰 틀대로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면 예상 가능하지 못한 문제 유형도 한번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핵심 역량과 수업 나눔과 연계해두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과 정의를 외워두시는 것이 수업 나눔에서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탄 때 말씀드렸던 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수업 나눔 중간중간 역량을 가지고 나눔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간 협동을 통해 공동체 역량이 길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이 길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등 역량을 넣으면 훨씬 나눔의 답변이 풍부해집니다. 역량과 수업을 연계하고 이를 또 수업 나눔과 연계해보세요. 오늘의 꿀팁의 핵심은 수업을 구상하실 때 수업 나눔도 염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수업 나눔에서 나올 것 같은 질문들은 무조건 나만의 수업 나눔 만능 답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